오늘은 어드밴스 챕터 6 분사 구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분사 구문이 도대체 뭔데? 자, 일단 분사 구문을 우리가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용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부사절이 뭐고 주절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주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메인이 되는 문장이란 뜻이지. 메인 되는 문장. 그리고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부사로서 쓰이는 문장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은 부사로서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있고 접속사가 있다라는 건 다른 문장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속사가 없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거를 만들 건데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가장 기본적으로 부사절과 주절에 주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있는 주어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때 접속사를 지우고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지우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네. 분사 구문에서 중요한 건 분사 구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가 아니야. 분사 구문을 어떻게 만들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 아, 얘가 분사 구문이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자, 이 문장 안에, 지금 분사 구문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쵸? 우리 다 지웠잖아. 주어랑 동사 지우고 현재 분사를 썼잖아. 그러니까 네. 해석을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꾸로 돌아가면 돼요. 자, feeling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어? feel에서 ing를 붙여서 나왔지. 그럼 ing 일단 네. 지우세요. 그리고 자, 주어는 이 주절에 있는 주어와 동일했기 때문에 지운 거잖아. 그래서 네. 이 주어를 갖고 오면 되겠죠. 접속사는요? 자, 이제 이게 관건이죠. 접속사를 찾는 게 관건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어떤 문장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I feel exhausted. 나 굉장히 지쳤어. 피곤해. I went home early. 나 집에 일찍 갔어. 그럼 이 두 개의 문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원인과 아, 결과. 그치? 그래서 원인을 나타내는 because 같은 접속사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혹은 as를 넣어도 되고요. 이게 분사 구문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분사 구문이 뭐고 분사 구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분사 구문의 의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의미가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접속사를 넣으면 될까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보통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5가지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를 생각을 할 때, 두 개의 문장을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은, 어떤 분사구문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opening the window, he let in some fresh air. 자, 이거 원래 문장으로 바꿔볼까? 그럼 어떻게 돼? He, he opened the window, h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뭐 당연히 내용은 과거니까 과거로 뭐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창문을 열었대.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대.
그럼 무슨 관계가 있겠니? 창문을 열었으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겠지. 그럼 뭐야? 창문을 열었을 때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연속 동작이나 시간의 관계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동시 동작은 She walked down the street talking on the phone. 자, 그녀가 길을 걸었어. 그리고 전화를 하고 있었어. 분사구문이 뒤에 있죠. 선생님, 분사구문이 왜 뒤에 있어요? 자, 당연히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뒤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뒤에 있었던 것 뿐이야. 어쨌든 똑같아.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지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그녀는 길을 걸었다. 자, 어떻게 돼? 얘는 she talked on the phone이 되겠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럼 뭐겠니? 길을 걸으면서 전화 통화를 했어가 되겠지. 동시 동작으로. 자, 또 living far away, he rarely visits his hometown. 자, 얘 어떻게 돼 그러면? He lived far away, he rarely visits his hometown. 얘는 현재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 멀리 산다. 그는 고향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관계야? 얘가 원인이 되겠죠. 멀리 사니까 방문을 잘 안 해.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넣으면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Turning left at the corner. 그럼 어떻게 돼? You turn left at the corner. You'll see the library. 그럼 어떻게 돼? 너 돌면 볼 거야. if가 들어가면 되겠죠. 조건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따져서 어떤 접속사를 넣으면 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해석을 했는데 접속사가 하나로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접속사를 넣었을 때도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내가 피곤해서 집에 일찍 갔어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어, 얘는 다른 접속사를 쓸만한 게 별로 없네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난 피곤을 느끼고 난 후에 집에 갔어. 일찍 갔어. 뭐 이렇게도 말은 할 수 있겠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화자가 분사구문이란 걸 만들 때는 접속사를 지운다고 했지. 접속사를 네. 지운다는 얘기는 그 접속사의 의미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접속사를 다른 걸로 넣어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넣어도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걸로 하든지.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분사구문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접속사를 뭘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거든. 접속사를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둘 다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접속사를 생략했다는 이유는 그 접속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굳이 따지면 요 정도만 넣어봐도, 요 정도만 생각해봐도 웬만한 분사구문의 접속사는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보절도 있는데요. 여기 이분도도 당연히 있겠죠. 자, 여기는 보시면 although feeling tired, she finished her work. 자, 여기서 봤을 때 접속사가 남아있지. 분사구문인데도 불구하고 접속사 남아있지. 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접속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접속사를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를 지운다고 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난 근데 이 문장은 꼭 이 접속사를 써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접속사를 가지고 다르게 이해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접속사를 남겨두기도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if turning left to corne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because living far away라고 쓸 수도 있고 as 얘는 여기구나. She walked down the street as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접속사를 남겨두고.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사 구문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 완료형 have pp 들어가는 거. 우리 투부정사 할 때도 그랬고 동명사 할 때도 그랬고 have pp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 뭐뭐 되었다. 야, 이놈아. 너 저번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투부정사 다시 하세요 했었잖아. 응. have pp 완료 형태 들어가면은 무슨 의미야? 비나. 그것 때문에 다시 했잖아, 우리. 투부정사가 to 동사가 아니라 to have pp야. 그럼 어떻게 간다고 했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아니면 동명사가 그냥 동사 ing가 아니라 having pp야. 그럼 뭐라고 했어? 투부정사부터 다시 할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비다? 메인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거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네. 메인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거다. 분사도 똑같아요. 분사도 분사 구문이 having pp로 나오면 여기에 주절에 있는 시제보다 얘가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뭔 소리야? Having finished the work, he went out. 그럼 나간 게 있고 숙제 끝낸 게 있어. 뭐가 먼저라는 거야? 제 끝낸 거. 일을 끝낸 게 먼저라는 거지. 네. 그죠? 이해됐어? 네. 자,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수동의 형태가 있었어요. to, be, pp. being, pp. 이렇게. 기억나요? 네.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로 수동의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eing으로 시작을 하거나 having been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분사 구문의 수동 형태는 being으로 시작하겠지. 근데 having been은 뭐야 그러면? having been pp는? 완료 수동이죠. 완료 수동. 여기 완료에 수동이 들어간 거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만 나오냐? pp의 형태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문장이 원래는 어떤 문장이냐면 She asked to give a speech. She felt nervous. When she was asked to give a speech, she felt nervous. 이 문장이라고요, 원래. A가 왜 두 개가 들어갔냐? 근데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가 being이 되죠. 듣고 있냐? 네. 멍 때리지 말고. 멍 때리면 내가 널 때린다. 야, 듣고 있어, 지금? 네. 얘가 being이 되죠. 그럼 being asked to give a speech가 되는 거지. 근데 네.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asked to give a speech만 남은 거야. 그럼 얘는 밑에 있는 건
얘는 after가 좀 더 낫겠네요. after, 어, 음, 얘는 my arm had been bitten by a mosquito.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을 만들면 얘 지워지고 주어 지워지고 had, had been 얘가 어떻게 바뀌어? having been bitten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having been bitten이 되는 거라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having been은 생략한다고. 그래서 얘를 생략하면 bitten by a mosquito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분사구문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라 했지?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그때 부사절에 있는 접속사랑 주어를 지운다라고 했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지우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살려둔 겁니다. 그럼 얘는 원래 어떤 문장이야? Because it was Sunday, most shops were closed. 이렇게 됐겠죠. 자, 여기 네. 있는 it과 여기 있는 주어가 같은 거야? 달라요. 다르죠. 얘는 당연히 샵을 말하는 거고 얘는 비인칭 주어 it이죠. 심지어 수일치도 안 되죠. 다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를 지우되 주어는 지우면 안 된다고 남겨놔야 된다고.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접속사를 남겨둘 수도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예문.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수거처럼 쓰이는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겠니? 외워야 돼요. 해로.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외워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마지막으로 with 분사구문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선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with 분사구문. 자, with 분사구문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with가 가진 의미가 뭐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명사가 분사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라고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뭘 알아야 되냐? with가 가진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with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요. 동시동작이란 얘기야. 동시동작. 뭔 소리냐면 앞에 있는 문장과 with 분사구문이 이끌고 있는 이 문장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동시동작이라는 개념을 내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녀는 공부를 더 잘한다. 음악이 플레이 된 채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음악이 재생이 되고 있는 채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결국 무슨 소리야? 공부를 하는 것과 음악이 나오고 있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자, 밑에는요. With his arms folded, he waited silent. 자, 얘는 분사구문이 with 분사구문이 앞에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뭔 소리야? 그의 팔을 접은 채로. 팔을 접는다는 게 이게 팔짱 낀다는 거예요, 이게. With his arms folded라는 말이 팔짱 낀다는 얘기야. 이렇게 팔짱 낀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기다리는 게 있고 팔짱을 끼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팔짱을 낀 채로 기다리고 있다. 기다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여기서 문제. with 분사 구문을 얘기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분사를 현재 분사를 써야 돼요, 과거 분사를 써야 돼요 이거든. 그래서 이 명사와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with my eyes closed 랑 with my eyes closing. 자, 뭐가 맞을까요? 1번, 2번. 1번. 1번. 자, 그러면 자, 똑같은 걸로 with my heart beaten. 2번 with my heart beating. 자,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은? 2번. 왜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라고 했어? 그냥 찍었어? 1번은 눈을 감았다니까. 클로, 똑같지. 의미 자체는 똑같지. 둘 다 클로즈인데? 다른 단어가 아, 아닌데? 동사가 아니야. 분사야, 분사, 유빈아. 네. 왜 1번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모르겠어요. 자, 눈 한번 감아봐, 유빈아. 네. 눈 떠봐. 네 마음대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지. 네가 너의 눈을 통제를 하고 있지. 네. 그러면 눈의 입장에서는 눈이 마음대로 통제를 하는 거야? 아니면 통제를 받는 거야? 웃는 거. 받는 거지, 그지? 네가 눈을 통제했잖아. 그럼 눈의 입장에서는 통제를 받는 거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분사는 무조건 수식하는 대상과 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했죠. 그럼 눈과 분사의 관계는 뭐야? 당하는 거니까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ed를 쓰는 거라고요. 과거 분사를. 근데 자, 유빈아, 잠깐 심장 좀 멈춰봐. 심장 멈췄어? 아니요. 멈출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못 멈추죠. 네.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심장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뛰는 거야. 내가 멈추라고 해서 멈출 수가 없어.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심장아 나대지 마. 뭐 이런 말 있었잖아. 야, 네. 심장 나대지 마.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멈추니 얘가? 가만히 있니?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는 지가 스스로 통제를 한다는 거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럼 뭐야? 당연히 능동으로 가야지. 그래서 사람의 신체 부위가 나왔을 때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아까 예문도 팔을 접었다라는 거 있었죠. his arms folded가 있었지. 자, 팔 내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 없어 내 맘대로. 있어요. 있잖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건 팔의 입장에서는 통제를 받는 거지. 받는 거니까 수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You know what I'm saying? 네. 네. 자, 여기까지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진짜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유빈아. 지금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 풀어야 돼. 그냥 대충 네. 넘어가고 대충 문제 풀고 에이 다음에 오답풀이 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